여러분, 제가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지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안에 있는 실습실인데 인트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왔어요. 저는 프리랜서 모델 캐스팅 디렉터이기도 하고요. 현재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리본 리나예요. 저의 유니크한 이력과 직업이 많은 분들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영감이 되기 바라면서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리본 리나라는 브랜드의 성장 과정과 함께 모델 에이전시에서 캐스팅 디렉터로서 겪는 현장의 이야기들, 예술계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작업하면서 느끼는 창작의 여러 순간들, 저의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두 솔직하지만 유쾌하고 재밌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영상의 첫 번째 게스트는 모델 경력 9년차 현직 레이싱 모델 송빈 씨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와 오랜 시간 동안 현장을 함께 하면서 쌓인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공개할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꼭 부탁드리고요. 바로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뿅! 자, 안녕하세요, 송빈씨. 오늘도 여전히 예쁘네요. 세상에 이사님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 최애 모델이 나와주셨거든요. 오늘은 9년차 경력 프로 모델이자 현직 레이싱 모델이신 송빈 씨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델이 되는 법과 프리랜서 모델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송빈 씨를 처음 본 게 벌써 7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여러 촬영들을 함께 했는데 그동안 많은 성장과 변화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모델이 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모델이 되려면 일단은 예쁘다, 키가 크다 이런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만의 이제 색깔도 필요하고 개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쪽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그럼 송빈님은 모델 일을 참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부터 꿈이셨어요? 원래부터 꿈이었던 건 아닌데 호기심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고3 때 모델나라 사이트 아시죠? 네네. 거기에 제 셀카사진 올려놓고 이제 친구랑 함께 연락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러면서 모델 섭외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내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단순 호기심의 시작이었는데 N년째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좀 믿기셨어요? 아니면 사기일까봐 좀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걱정했죠. 이거 사기 아이가? 이러면서 막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진짜 프로필 촬영이었습니다. 그게 제 첫 공식 촬영이었습니다. 첫 프로필 촬영 현장은 어땠나요? 좀 많이 긴장되셨을 것 같은데요. 진짜 완전 초보였어요. 포즈랑 표정이랑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선 처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작가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셔가지고 무사히 프로필 사진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학원에도 다니셨다고요? 거기선 어떤 걸 배우나요? 워킹, 포즈, 그리고 시선 처리하는 거, 모델로서 할 수 있는 기본기를 배우고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밝은 분위기다 이러면 밝게 걷는 거, 약간 좀 다크한 분위기다 이러면 어둡게 걷는 거, 이렇게 해서 기본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퍼스트 모델 대회 준비를 얼마나 힘드신 거예요? 일단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얘기해드릴게요.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운동 가고요. 점심, 오후, 이제 저녁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워킹 연습하고 기본기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저녁은 진짜 식단이 전 제일 힘들었던 게 닭가슴살이 참 친해지기 어렵더라고요. 그때 네. 당시에는 이제 닭가슴살이 되게 뻑뻑하고 맛없는 존재였거든요. 네. 대회 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옆에 같이 함께 워킹했던 잘생긴 남자 모델분이 대상을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팠지만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인배시네요. 네. 뿅. 대회 끝나고 바로 모델 활동으로 이어지신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쇼핑몰 이제 촬영부터 시작해서 뭐 렌즈 모델, 그다음 뭐 제품 쪽 이제 모델로 영역을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촬영 현장은 어땠어요? 그 계절 상관없이 옷을 입는 게 힘들었다면서요? 맞아요. 여름에 긴팔 입으면 알죠. 일단 겨드랑이가 한번 울어주고요. 네. 네, 겨울에는 이제 반팔 입으면서 오들오들 떨면서 안 추운 척하고 계절의 영향이 그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모델의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잘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코너로 레이싱 모델 포즈 배우기 코너를 한번 해볼 건데요. 성빈님이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한번 직접 따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귀요미 포즈 먼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에. 네, 웃음기 싹 빼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기사님께서 이제 귀여운 이제 또 베이글녀이시잖아요. 아, 네. 기사님이 훨씬 자, 이번에는 이렇게 키 172cm의 늘씬한 레이싱 모델 포즈를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떻게 또 하는 거지? 이거는 자신 있어요, 이사님. 자, 다리를 자 한번 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한 손은 허리에 올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무릎 위에 올립니다. 자, 이렇게 허리를 펴주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찰칵. 이렇게 약간 이사님 너무 네. 잘하시는데요. 네. 이제 레이싱 모델. 뿅. 자, 포즈 배우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싱 모델 데뷔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송빈님, 레이싱 모델 데뷔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레이싱 모델분들이 되게 멋있다고 느꼈어요. 와, 진짜 프로다. 와, 키도 크고 몸매도 좋으시고 얼굴도 윤영 같고 각선미가 진짜 장난 아니다. 레이싱 모델분들의 전문성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되게 동경했습니다. 제가 나레이터 모델을 했었어요. 네, 나레이터 행사 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에이전시 대표님이 레이싱 모델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 진짜 레이싱 모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는데 대표님께서 너 키도 크고 좀 귀엽게 생겼는데 생각 외로 너 할 수 있겠다. 그때 당시에 귀여운 이미지가 되게 흔치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한창 귀염뽀짝한 20살 나이 20대 초반 나이다 보니까 이제 신선하다 느끼셨는지 대표님 덕분에 이제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운동 많이 따라준 거다, 그죠? 네, 맞아요. 네. 운동 많이 따라줬고 기본적으로 기본기도 많이 갖췄고 학원도 다녔고 지원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도 있었던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어떤 긴장감은 어느 정도였나요? 제가 생각외로 어릴 때부터 관전기가 좀 있어가지고 너무 잘 적응했어요, 진짜. 정확히 한 하루 만에 적응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게 끼가 있는 거다, 그죠? 그냥 관종입니다. 타고난 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뿅. 관중들이 이름을 불러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실제로는요, 관중들이 제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를 이제 아시고 좀 친한 분들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럴 때는, 또 어깨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팬들인 거죠?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네. 팬들이죠. 팬들 겸 이 다음에 이제 취미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송빈님을 동경의 대상으로 보게 됐을 때 좀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동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책임감이 생겨요. 그냥 예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프로답게 일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레이싱 모델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예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오토살롱 위크라는 이제 카포즈 모델 행사에 제가 이제 거기 처음 이제 카포즈 모델로 설 수 있어서 감동이 깊었습니다. 네, 플래시도 터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포즈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순간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레이싱 모델 활동이 송빈님 인생에 좀 어떤 의미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 인생에 정말 영화 같은
작년이자 제 청춘입니다. 저를 성장시킨 경험이고요. 아무래도 이쪽 일을 하면서 멘탈도 강해지고 저의 단단함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단단해지실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모델 활동하면서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 좀 힘들었던 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까지 좀 솔직하게 들어보려고 해요. 네, 송비님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제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 제가 캐스팅 디렉터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갑작스러운 그 펑크거든요. 이렇게 모델들이 갑자기 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난감해지는데 예전에 포항 촬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 네. 그때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곤란했는데 그때 송빈님이 대학생이었는데 공부하다가 정말 급하게 와줬어요. 그래서 덕분에 촬영을 무사히 끝냈는데 정말 고마웠거든요. 아, 저는 오히려 진짜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이제 경력이 한 줄 이제 더 쌓인 게 진짜 크거든요. 모델 일 하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전 진짜 너무 하고 싶었던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날 이제 촬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고 그 촬영 감독님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는데 송빈님이 등장하자마자 그 분위기가 사르르 녹으면서 텐션이 업되면서 밝아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좀 같이 일하기 힘든 모델은 촬영 당일날 이제 펑크 내고 아니면 관계자분들한테 좀 예의 없게 하는 그런 모델분들 아니면 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거나 시니컬한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또 성격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펑크를 낸다든지 아니면 촬영장에서 뭐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법적 문제가 가기도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있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그런 적이 있긴 있었어요. 뿅! 우리는 이제 프리랜서 전문 모델 에이전시니까요. 모델의 안정과 그다음에 빠른 정산이 우리 장점이에요. 그쵸? 아, 맞습니다. 아주 빠른 정상. 모델의 안정,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죠. 그래서 이사님하고 일합니다, 제가.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도급 계약 썼을 때 안전 조항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네. 저 며칠 전에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모델 활동하면서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아무래도 불규칙한 스케줄과 체력 관리,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그런 문제가 가장 큽니다. 말로만 계약하고 이제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앞플러드 상대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네. 일정이 너무 불규칙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하루에 뭐 촬영을 2-3개 몰아서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예 일정이 없어서 쉴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들쭉날쭉해서 가끔 이제 멘탈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계약 정산 스트레스가 켜요. 돈 떼이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까지 직접 다 봐야 되니까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되게 법적 대응도 혼자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 갑질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관리 부담이 엄청나요. 피부 관리, 몸매 관리, 식단, 운동 등등 소홀히 하면 이제 바로 티가 나고 그리고 이제 뭐 뒷담이나 텃세 견제하거나 경쟁하거나 이제 외모로 디스, 명예훼손 근거 없는 루머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쁘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월급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오래 하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좀 무섭거나 좀 힘든 경험도 있었나요? 아니면 뭐 스토킹이라든지? 집 앞까지 스토킹 당한 적 있고요. 촬영 현장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곤란하게 했던 적도 있고 사진 도용, 뭐 유흥업소에 제 사진이 막 돌아다니고 홍보용으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성희롱 같은 일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아무래도 어깨가 좁아서 이제 문제 삼기 힘든 경우도 있었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솔직히 좀 힘들었죠. 마음고생도 있었고. 근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멘탈 관리가 진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외모로
평가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자신이 되게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정신을 진짜 단단히 붙잡아야 있어야 돼요. 그러면 프리랜서 모델로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장점은 일단 자유로운 스케줄과 다양한 경험, 사람들의 이제 관심과 사랑이고요. 단점은 수입이 일정치 않고 그다음에 계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이제 피부과와 이제 월세의 전쟁입니다. 네. 근데 피부과에 돈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들어가요? 네. 제가 네. 달마다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한 촬영이 제가 최근에 그랬거든요. 네. 메이크업 이제 받았는데 받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얼굴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부과 가가지고 이제 주사 놓고 그다음 관리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근데 제가 뭐 어떨 때는 피부과에 돈을 안 쓸 때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쓴 건 한 200? 200? 네, 이상 한 달에? 썼습니다. 네. 200? 진짜 큰 돈이다. 네, 큰 돈입니다. 그러면 이제 송빈 씨처럼 되고 싶어하는 후배 모델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 후배님들 네, 체력, 멘탈, 계약 이 세 가지 진짜 준비 안 하면 오래 못 버텨요. 현장에서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델링 외에도 재테크나 저축에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SNS 활동으로 자기 자신을 브랜딩화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 문제죠. 안전에 대해서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프리랜서 에이전시랑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처리해 주시다 보니까 훨씬 든든하고 일의 다양성을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업체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락 오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대신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업체랑 이제 다이렉트로 일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을 이제 하면서 경험을 쌓을 거면 프리랜서 이제 에이전시랑 일하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저는 지금 또 프리랜서 에이전시랑 함께 일하면 아직도 지금도 솔직히 너무 든든해요. 일단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네.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네. 괜찮아요. 네, 대본 우리 좀 놔둬봐요. 네네네. 네. 혼자서 일을 구할 때는 그 모델나라를 통해서 그냥 바로 구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했었는데, 모델 나라에 진짜 변태가 많거든요. 막, 스폰맨님 하시나요? 신던 스타킹 사시나요? 막 이런 사람들이 진짜 네. 많아요. 변태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서 SNS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받기도 했거든요. 아니면 이제 모델분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서로 일을 공유를 해요. 그 단톡방에 또 들어가는 그 정보 루트가 또 중요하겠다, 그쵸? 네. 상부상조하자, 뭐 서로 이제 공생하자, 이런 의미에서, 네. 서로 이제 챙겨주고, 또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뿅! 이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요. 문어 스테이크 집을 예약을 해놨는데, 거기 갈까요? 거기, 네. 제가 또 후기를 봤거든요. 네. 박서준 닮은 사장님 계신다고. 저 오늘 누구랑 할 준비 되었습니다, 이사님. 네. 거기 이제 가가지고 맛있게 저희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볼리나 채널 시청해주시고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여러분, 행복하세요.